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예고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한영예고 이제 그 시험 출제하고요. 그 방향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신 대비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영예고가 좀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국어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와 유형이 너무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희 일반적인 내신이나 모의고사처럼 그런 유형이 아니고 좀 특이하세요. 선생님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선택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중 문제를 관련 출판사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도, 그러니까 개념을 잡을 땐 그렇게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얘네 학교에 맞춰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맞추고 다른 학교 하듯이 하다 보면 한영 내신은 망하게 돼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좀 되게 특이한 형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학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교과서가 이제 두산동화라는 교과서를 쓰는데 그걸 쓰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네도 그 교과서를 쓰지만 교과서가 메인이 아니고 부교재가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부교재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서 문법과 기본 작품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외부 지문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문학, 현대문학, 그 다음에 고전문학 다 이제 아주 골고루 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는 의문의 변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학교가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서 그 문법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문학이 각 파트별로 다 들어온다.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 거, 그것도 이제 그 지문도 활용을 하세요. 자, 2학년 때는 저희 한영예고는 1학기가 문학이고 2학기가 엄매거든요. 이제 문법을 하게 하는데 이 엄매 교재가 교과서가 있으나 안 쓰세요. 이 부교재를 가지고 그걸 메인으로 잡아서 쓰시는데 그냥 부교재도 이제 내용만 가져가는 거고 이제 정리된 거.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2학년 선생님께서 이제 요 정리본이 되게 좋다, 요 교재가 해가지고 그걸 선택하셔서 그걸로 정리를 하시고, 당연히 문제풀이는 수능 기출까지 싹 다 풀어서 들어가야지만 맞을 수 있게 아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봐야지만 될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3학년 때 선택에 이제 수특으로 들어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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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파일이 깨져갖고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잘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을 한 거예요. 얘네는 작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문항수는 이제 30문항으로 들어가고요. 얘네는 뭐냐면 선택형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없어요. 객관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럼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와, 이제 서술형 없으니까 너무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부담은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서술형 써야 되는 부담은 없지만 문제 수가 30문제면 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30문제면서 서술형이 없으면 시간 내에 모두 다 풀 수 있으나 한영은 달라요. 한영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교재를 교과서 쓴다 했잖아요. 여기다가 부교재가 현대문학하고 부교재가 이렇게 두꺼운 게 2권인데 현대문학 하나랑 고전문학 1권이에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선생님들이 만드신 교재거든요. 그거를 1년 내내 가져간다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자, 교재에서 2작품 문학을 시 하나 소설 하나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그다음에 문법에서는 의문의 변동 플러스 프린트인데 이 프린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거의 활용 안 하시고 선생님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전인데 요거는 이제 부교재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서경별곡, 정석가, 그다음에 고상구곡가 막 이런 거, 국선생정, 정시자정, 경설 이런 건데 보기에도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언제 들어가냐면 2학기가 고전문학 파트, 그때 들어가는데 얘네는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소설인데 이거 아이들이 읽기도 어려운, 그래서 방학 때 고전문학 파트를 좀 준비를 안 하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부터 아주 진땀을 빼요. 왜냐면 해석조차 안 되는데, 그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죠. 그 다음에 현대시 파트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고3 모의고사 기출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한 문학작품이에요. 소설이나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시 같은 거 쓰시는데 한 2-3작품이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아이들 3월달 모의고사 보는 1학년 때 보는 그 모의고사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문학도 들어오거든요. 3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모의고사처럼 각 파트별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파트만 잘해서도 안 되고 이 거의 뭐 그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싹 다 그 파트들을 다 섭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좀 잘렸는데 특징은 뭐냐면요. 얘네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 이제 제자 중에 지금 한영에서 계속 전교 1등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탑이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2 때부터 고등부 수업을 해버렸어요. 중2 때 막 엄마들 논술 하시고 막 이럴 때 그만하시라고 하고 2학년 딱 들어가면서 그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고전시가부터 해가지고 현대시, 독해법 막 싹 다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그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고2까지를 다 하고 간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탑이죠. 손 댈 게 없는데 그 아이가 첫 번째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 보고 왔는데 걔는 되게 완벽주의라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풀고 나서. 근데 이제 검토를 못했다는 거예요. 딱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다 돼갖고 검토를 못하고 낸 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박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1등급 나왔어요. 1등급 나왔는데 그 정도로 그런 아이들도 시간이 부족해서 검토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땠냐 이제 들어보니 다른 아이들은 거의 막판 찍기 해가지고 뭐 5문제 찍어서 냈어요.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간고사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문제수를 많이 내시는 것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한영외고의 고기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영외고 문제는 보기가 굉장히 많아요. 보기가 거의 80%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는 것도 보기는 생소하니까 다 읽어야 되거든요. 뭐 문학, 비문학 상관없이 다 보기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다 읽어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선택지 5개 중에서 거의 그 2개, 3개, 거의 한 3개 정도 남아요. 애들 다 지워도 이게 답이 아니야.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내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검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의 대부분 문제가 거의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첫 중간고사에 들어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는데 이런 선택지 자체가 시중에서 어떤 문제집, 어떤 기출문제에서도 볼 수 없는 되게 특이한 형태세요. 이게 쓰는 단어들이나 이런 게 선생님 개인이 쓰시는 단어를 그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거의 니네가 문제집을 풀어도 소용없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이렇게 내놓고 자, 이런 문제는 아주 옛날 유형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유형들 아주 옛날에 저희 뭐 교과서 개정되기 전에 이제 있었던 문제 뭐 그런 걸 가져다 보기 유형으로 내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처음 본 아이들은 굉장히 황당한 문제였을 거란 말이죠. 1학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문에 이렇게 현대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다가 2개의 시를 더 집어넣죠. 이게 외부 작품이에요. 이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대비할 때는 이게 외부 작품이 연결되는 게 알기 때문에 외부 작품까지 다 이렇게 섭렵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얘네 그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작품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거에 더 그물짜기를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할 게 많은 그런 학교예요. 자, 여기 보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도 문법인데 문법에서도 이제 보기를 활용해서 이게 거의 수능형 문제거든요. 보기 1과 보기 2 해놓고 보기만 거의 한 면을 차지하게 그렇게 문제를 내세요.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신 분석을 하면 보기 유형이 거의 7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문제에 되게 취약한 아이들이 많아요. 저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려보면 보기 유형만 틀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 한영외고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 기간에 잡아내야 돼요.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읽어야 되는지 그걸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문제인데 이게 이제 문학에서 많이 쓰는 거죠. 표현기법이 뭐가 들어갔니? 그래서 난도는 여기 보이시듯이 상이에요. 왜 제가 웬만하면 상이라고 안 쓰는데 왜 상이라고 썼냐면 주관성이 짙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한영외고는 각 반의 필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 반의 아이들 이제 워낙 아이들이 필기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막 패드에 해갖고 오고 막 이러는데 각 반에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몇 번의 정리를 거쳐서 이제 정리본이 나가고 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방과 정말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문학 작품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면서 그 수정 과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한영외고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필기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고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어차피 그런 경우 있어요. 이쪽 반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반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선생님이 출제를 하세요. 그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못 들은 아이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컴플레인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선생님은 내셨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각자 이렇게 분반해서 내시고 그거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 내신 걸 가지고 그냥 통합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은 애들은 정말 너무 억울하지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억울하죠. 저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아주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농담까지 다 써오거든요. 그런 걸 다 걷어가지고 하나하나 필기본을 다 막판에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필기본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정리본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거 아무한테도 주지 말라고. 친구와 절대 공유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벌써 잘 알고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 그 글자 그 막판 파이널 정리할 때도 다른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쫙 이게 훑어보고 빈칸 넣기 하고 막 이러지만 저희 한영외고는 파이널은 좀 달라요. 직전 대비는 다른 학교랑 굉장히 많이 다른데 또 한 번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서 선생님이 또 말을 바꾸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다시 수정을 가해서 자 이거는 이거래. 다시 수정한다. 그래서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3-4번 수정이 가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좀 중요하고 그런 거에 손을 대야지만 되는 그 성적이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습서만 가지고는 달달 외운다라고 해서 등급이 나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예요. 자, 문법 문제도 난도는 상이에요. 그래서 문법도 그냥 1학년 정도 푸는 문제 갖고는 얘네는 성도 차지 않아요. 그 정도 풀어서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3학년, 현재 3학년들이 제가 이제 1, 2학년 그 한영외고 아이들 문법을 할 때는요, 1학년이건 2학년이건 어디까지 손대냐면 그 해에 수특작품 수안에 들어오는 그 문법, 그 문제,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막 사설 모의고사, 그다음에 평가원, 수능 기출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그 유형의 문제들만 풀려요. 1학년 자습서, 뭐 교과서, 교사용 문제 나오는 문제는 얘네한테는 그냥 연습용인 거죠.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꼼꼼하게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다음에 문법도 문학만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문제 하나 푸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너무 세부적이거든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서 이제 가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상이에요. 당연히 얘네들은 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꼼꼼한 필기 일단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탄한 그 개념에 이게 등급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왜 중학교 내신형, 내신에만 이제 국한된 그런 거에만 그 적응하는 아이들은 아마 첫 중간고사 때부터 굉장히 준비 기간부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르고요. 아, 내신이니까 뭐 내신 유형이겠지. 얘네는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모의고사지만 그렇다고 넓은 것도 아니고 유형 자체는 수능에 맞춰져 있는데 또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신보다 더 꼼꼼해야 돼서 굉장히 특이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서요. 일단은 방학 때 좀 많이 해놓고 온 친구들은 좀 그래도 알아듣겠네 하는데 아닌 친구들은 이제 하나부터 계속 이제 저랑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자료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해본 결과 100점의 길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나오는 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주는데 선별된 문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작품이 되게 특이한 작품이 많아서 막 시중에 막 어디 뭐 이상한 막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애들이 자기네가 뽑아가지고 막 혼자 풀면서 저한테 질문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엄청 혼내켜요. 검증이 안 된 문제는 풀면 안 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시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되 좋은 문제, 선별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은 불안하니까 양으로 승부하자면 양으로 승부하지 않아도 돼요. 질로 승부를 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답을 해주면 그게 바로 100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100점을 어떻게 맞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지도하는, 그다음에 주는 문제 이 방향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 학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시험의 마무리는 아이들이 성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 시점까지예요. 그래서 아이들 시험 보고 이게 그 고치는 기간이 정정 기간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정확하게 이제 선생님 이 서술형 아니지만 이 객관식이 좀 이상해요. 선생님들 객관식 내시면서 좀 검토가 좀 이제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걸고 안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못 바꿔주겠다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고 근거 잡아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가 제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정리본인데요. 아이들의 정리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학교 진도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각 반에 그 필기를 다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에서요. 거의 막판에 파이널 전에 한 3주 전부터 이게 정리된 작업본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취합을 해서 제가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건 OX 자료인데요. 여자애들이라고 뭐 남자애들이라고 꼼꼼하니 않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이거를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를 풀었을 때 선택지 5개를 다 꼼꼼하게 보지 못하거든요. 그거를 OX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선택지를 OX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보고 풀 수 있게 해서 이거 애들이 아주 치가 떨리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테스트인데요. 내신에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개념 잡아주는 데는. 그래서 꼼꼼하게 그냥 이게 5개의 선택지였죠. 1, 2, 3, 4, 5번. 그거를 이제 이렇게 OX를 해버리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답만 체크해갖고 오는 거예요. 밑에 3, 4, 5번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서야 읽어요. 그때서야 읽으면서 이거 숙제 안에서 없었다. 제가 말하거든요. 숙제 안에서만 내겠다. 근데 숙제 안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숙제를 그렇게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건성으로 한다는 건 성적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숙제가 열심히 100% 완료가 되면 그냥 성적으로 직결이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한번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OX 테스트 볼 동안 제가 쫙 돌면서 이제 숙제를 확인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국어를 그냥 킵해놔요. 문제를. 선생님 다음에 풀게요. 선생님 다음에 풀게요. 풀 시간 없거든요. 얘네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에 그거 우리가 한 거를 이거를 소화를 못하면 이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숙제는 굉장히 제가 열심히 아주 독하게 그렇게 체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테스트를 보고 나면 아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100점인 거죠. 자, 요거 문법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의문의 변동 파트는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잡아주는 거는 다 빈칸을 뚫어서 손으로 쓰게 할 거고요. 여기에는 얘네 교과서 말고도 두산 말고도 이 주변에서 쓰는 5종 교과서의 문제 그 예시를 다 넣어가지고 거의 한 예시가 한 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다 아이들이 쓰고 찾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하고 수능형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다 손으로 쓰는 자료입니다. 자, 내용 정리 자료인데 아이들 얘네가 필기를 잘하긴 하지만 작품별로 이렇게 정리본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리 서머리본 다 취합해서 정리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정리 가로 뚫어가지고 정확하게 외웠는지 확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외워 안 되거든요. 애기들이라. 그래서 그거를 외울 수 있게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여기 조금씩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지만 뒤로 갈수록 빈칸을 다 뚫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막판을 가면 이게 다 빈칸으로 뚫려 있어서 주제도 하나의 문장을 쓸 겁니다. 문제풀이는 여기 보이듯이 거의 4단계로 나가는데요. 얘네들도 이제 교사형 문제 풀고, 그 다음에 5종 교과서 문제 풀고, 모의고사 수능기출까지 다 풀어요. 그 다음에 얘네 기출문제 말고도 다른 학교 기출문제까지 싹 다 섭렵해서 푸는데, 이 기출문제는 쓸데없는 건 풀지 않아요. 너무 쉬운 학교 거는 절대 주지 않고요. 여기 강남 쪽이 아닌 저 시골에 있는 무슨 알지도 못하는 학교 거의 기출문제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절대 주지 않아요. 저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도 정말 도움이 되는 문제를 풀어야지 양으로 승부하면 절대 안 돼요. 고등부는. 그래서 질이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풀게 할 겁니다. 자, 그물짜기는 얘네 학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어서요. 그물짜기는 제가 아이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저랑 하지 않은 작품이 문제에 나왔으면 그건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애들이 풀 능력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문제 없이 아주 촘촘하게 그물짜기 해가지고 외부 작품까지 다 섭렵해서 시험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 들어오면 아이들하고 저하고만 같이 단톡을 만들 거예요. 부모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 들어올 수가 없고, 단톡에서 이제 그 질문, 그다음에 자료 필요한 거 올리는 거 업로드 시키고, 그다음에 직보 때 굉장히 좋은데, 늦게까지 뭐 밤을 새면서도 여기에 자료를 계속 올려주면서 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시험이 만약에 9시다. 그러면 8시 50분까지 톡을 활용해서 질문해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거는 그 활용이 될 거예요. 자, 문자 관리 이제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뭘 보시냐면요. 뭐 진도 이런 건 됐고 숙제 완성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한용예고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속는 게 뭐냐면 정말 애들이 바쁘잖아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초췌한 모습으로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서요. 이번 주에 할 게 너무 많아갖고 숙제를 못 해왔는데 다음 주에 꼭 해올게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 주에 어떻게 해요? 또 똑같아요. 그러면 한 3번 정도로 그렇게 해주면 걔는 시험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독해져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어머니들도 만약에 수업을 들어왔는데 첫 번째부터 완성도가 100%가 안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찝으셔서 눈물 쏙 빠지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3시간밖에 못 되잖아요. 저거를 완성을 안 한다는 건 성적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과제가 완료가 돼서도 50%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오답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채점을 아예 손을 대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풀기만 한 거예요. 그건 숙제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안 죽으려고 그냥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해온 거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확인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뭐 평가 결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날 당일 이제 시험 분석 문자가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상 등급 컷, 뭐 1등급 컷이 얼마 정도다, 점수가 이 정도 그냥 분석한 거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수업은 저희가 3월 11일 개강이고요. 토요일 아침 10시 타임이에요. 그래서 첫 타임이라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첫 타임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맡겨주시면 100점으로 1등급으로 아이들 성적 만들어 보겠습니다.